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피아쌤의 임용도전 19학년도 전공 A 10번은 케인즈안과 통화주의자들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정부 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총수요 부양은 케인즈안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통화주의에 따르면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 안정화 정책은 무의미합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힌트를 근거로 갑은 케인지안, 을은 통화주의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한 후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답안의 단순함에 비해 선수학습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수학습이 부족한 수험생은 니은을 유동성 함정이라 생각하여 낚시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수학습 요소는 투자함수와 화폐 수요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자함수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인데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에 관하여 케인지안과 통화주의자들 간의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케인지안의 화폐 수요 이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에 관한 내용이며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매우 탄력적일 때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통화주의자들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신화폐 수량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통화량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물가와 실질 국민소득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축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 부양 효과가 있어서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상승은 화폐 시장에서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 상승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투자 지출이 감소하여 정부 지출에 의한 총수요 부양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지출의 총수요 부양 효과가 이자율 상승에 의해 상쇄되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 합니다. 다음은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가격은 채권의 액면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채권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합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만기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채권이 95만원에 거래된다면 채권 수익률은 약 5.26%가 됩니다. 동일한 채권의 가격이 90만원으로 하락했다면 채권 수익률은 약 11.11%가 됩니다. 결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은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채권 수익률은 시중 이자율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시중 이자율보다 높다면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채권 수익률은 시중 이자율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중 이자율이 5%라면 채권 수익률도 5%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즉, 만기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채권의 가격은 약 95만 2천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시중 이자율이 10%로 상승한다면 동일한 채권의 가격은 대략 90만 8천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다시피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폐 수요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자율과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A점은 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채권 가격이 매우 낮아서 최소한의 화폐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권 구입에 사용하기 때문에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B점은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와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C점은 이자율이 매우 낮고 채권 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채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므로 채권 구입의 유인이 없습니다. 결국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는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에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더해져서 화폐 수요 곡선은 수평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동성 함정이라 합니다. 유동성 함정에서는 화폐 공급량을 아무리 크게 증가시켜도 그림과 같이 이자율의 변화가 없으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림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대한 케인지안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폐 공급이 동일하다면 비탄력적인 화폐 수요일 때 이자율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극단적으로 탄력적인 경우를 유동성 함정이라 합니다. 2단계에서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케인지안들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비탄력적이라 주장합니다. 3단계에서는 투자가 총 수요의 변화에 미치는 투자 승수가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케인지언은 총 수요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간접적이고 길어서 불확실하다는 점. 둘째,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셋째,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조세와 정부 지출을 통해 직접적인 총수요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덧붙여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면 구축 효과의 크기도 매우 작다고 주장합니다. 통화주의자들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로 인해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통화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정책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작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통화 공급의 증가는 이자율 하락을 통해 투자를 증가시켜 총 수요 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갑은 케인지안의 견해와 유사합니다. 케인지안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작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화폐 시장이 유동성 함정에 있을 경우 이자율 변동에 의한 구축 효과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의한 직접적인 총수요 부양 정책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을은 통화주의자들의 견해와 유사합니다. 통화주의는 신화폐 수량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폐 수요가 매우 안정적이라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작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통화 공급 증가에 의한 총수요 부양 효과가 뚜렷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시 답안에서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은 주요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케인지언과 통화주의자들의 견해를 비교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축효과, 화폐 수요이론, 투자함수 등에 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총수요 관리정책을 다루는 문항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출제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하겠습니다.